분석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집단 분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집단 요인 분석이란 집단 간 요인 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집단 요인 분석의 목적은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집단의 구성 개념이 동일한지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여의 두 집단이 우울을 동일하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집단 요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다집단 차이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개수의 크기를 집단 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 ABC 경로가 있을 때 두 경로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 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이 다집단 차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다집단 분석에서는 동일성을 확인하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형태 동일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태 동일성이란 모형의 형태가 이렇게 동일한가를 보고요. 형태 동일성을 보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측정 동일성을 봅니다. 그래서 요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가, 각 집단 간의 동일한 요인 형태, 요인 부하량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성을 확인했으면 세 번째에서 절편 동일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절편 동일성이란 각 집단 간의 동일한 요인 형태, 요인 부하량에서 이제 플러스 평균과 절편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차 분산 동일성, 잔차 동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각 집단 간의 동일한 요인 형태를 보고 2단계 요인 부하량이 동일한지 보고 3단계는 우리 절편 동일성 맞죠? 평균 절편 동일성이 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항 오차 분산이 동일한지를 이렇게 동일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 크게는 이렇게 4단계가 있고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형태 동일성이 나왔죠. 형태 동일성은 집단 간의 동일한 측정 변인이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서 각 집단 간 기저 모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즉, 각 집단에 포함된 요인과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각 집단에서 측정 도구가 나타내는 형태가 동일한가의 문제를 살피는데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각 집단별로 경쟁 모형들을 가지고 집단들 간의 적합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집단에서 경쟁 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동일하게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모형을 어떤 동일화 제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동시에 분석한 적합도가 좋으면 형태 동일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쟁 모형이 없으면 그 모형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잘 나오는지를 검증해야 하고 그래서 자료가 구조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 않으면 측정 동일성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1단계 형태 동일성에서 형태 동일성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측정 동일성 단계로 가게 됩니다. 측정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각 문항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즉 각 집단별로 요인 부하량이 동일한지를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기저 모형과 요인 계수의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사이에서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측정 동일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변인이 각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각 측정 변인이 각 집단에서 동일한 척도 또는 척도 간격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 동일성이 실패를 했다면 부분 측정 동일성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 동일성은 이렇게 람다 값이 요인 부하량이 동일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단계 측정 동일성이 확보가 됐으면 3단계 절편 동일성으로 갑니다. 절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변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람은 집단에 상관없이 동일한 측정 변인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된 문항의 평균에서 집단 간 차이는 기저 구조의 평균 차이에 의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방법으로 측정 동일성 모형과 집단 간 요인 부하량과 절편까지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이제 여기 3단계 적도 동일성이 확보가 된 거고요. 3단계에서도 이렇게 동일성이 확보가 되면 마지막 잔차 동일성으로 갑니다. 잔차 동일성은 이제 모델 2하고 집단 간 오차하게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에서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 2, 3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형태 동일성이죠. 그 다음 측정, 절편, 잔차인데 이렇게 보면 형태 동일성 이렇게 집단 간의 형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요인 부하량이 같다고 제약한 모형을 비교를 해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없으면 요인 부하량이 동일. 그래서 이제 측정 동일성이 확보가 됐고 측정 동일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 절편 동일성 그 다음에 잔차 동일성 확보 단계로 갑니다. 이어서 지금 다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을 해서 실습을 해볼 건데요. 191페이지 모형이 선생님들이 숙제로 해오셔야 됐을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안 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잠깐 스탑해 두시고 모형을 만드신 다음에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 오른쪽에 지금 에이모스로 저는 이미 한 파일이라서 분석을 돌린 파일이라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 상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력이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저희가 형태 동일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집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미 설정을 해뒀지만 집단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저는 고등학생으로 미리 했지만 선생님께서 고등학생으로 타이핑을 하시고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지면 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대학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한 거라서 이렇게 하셨으면 두 개의 집단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성된 집단에 데이터 값을 각각 넣어줄 건데 데이터 값은 select database file이라고 했죠.
이 아이콘을 눌러준 다음에 저는 이미 또 들어가 있어요. 제 선생님들은 클릭을 하셔서 파일 네임 들어가셔서 지금 계속 연습용 데이터 공유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도 똑같이 불러오시면 돼요. 연습용 데이터 공유로 불러오시고 제 그룹핑 베리어블로 들어가서 에이지 밑에 있는 디그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룹 밸류에 들어가서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다 넣어준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때 우리가 밸류를 왜 2로 놓고 3으로 넣었느냐. 이 넘버는 이제 표본수죠. 총 표본수가 241 케이스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116명이고 대학생은 125 케이스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밸류를 우리가 왜 2, 3번으로 했냐 이게 궁금하시면 원자료를 보시면 돼요. 원자료 이 SPSS 그 파일에 들어가시면 고등학생이 아마 변수명이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 3으로 해준 겁니다. 선생님들은 밑에 대학생까지 밸류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룹 밸류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다 하셨으면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 분석 방법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제 옆에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Analysis Properties 라고 누르면 되는데 이거 모르시면 지금 여기에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Analysis Properties 누르면 분석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거는 최대 오도법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Maximum Likelihood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옆에 평균이랑 절편 추정치를 보여주는 이 버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넘어가서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분석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세 번째는 SM10과 다중성과 다중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체크를 해주셨으면 X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분석 방법을 했고 이제 동일한 제약을 걸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아까 배울 때 지금 계속 동일한 제약을 걸어주고 있었죠. 이 단계에서 형태 측정 절편 잔차에서 동일한 제약이 이렇게 지금 하나씩 추가가 됐어요. 요인 형태에서 요인 부하량을 동일한 요인 부하량 했으면 절편 했으면 오차 분산 이렇게 해서 잔차 동일성 4단계까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 동일한 제약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약은 아래에 사람 머리가 여기 가운데 부등호 표시가 있죠. 하게 눌러주시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다 일단 풀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형태 동일성을 저희는 일단 확인을 했잖아요.
왠지 아시죠? 좀 집단을 분류를 했는데 고등학생 집단하고 대학생 집단하고 지금 이 형태가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형태 동일성 확보가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 어떤 동일성 발정을 했냐면 측정 동일성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어로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측정 동일성은 이제 measurement weights가 측정 동일성이라서 모델 1을 측정 동일성을 걸고 모델 2도 측정 동일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뭐죠? 절평 동일성이죠. 두 번째 measurement intercept가 절편 동일성. 세 번째 모델도 측정 동일성, 절평 동일성 하고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잔차 동일성을 확보를 해야 되죠. 잔차 동일성은 어떤 거냐면 맨 끝에 있는 거 걸어주고요. 하나, 둘, 세 개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제약까지 해봤는데 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unconstrained라고 하는 게 아무런 제약도 걸리지 않은 거를 보실 텐데 지금 아무것도 제약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모델 1번 측정 동일성만 제약이 걸려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지금 이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측정 동일성이 이렇게 측정 동일성만 동일하다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델 2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모델 3 잔차까지 이렇게 딱 다 되어 있습니다. 4와 5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까지 다 걸어주었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석하기 전에 저장 버튼 요거 눌러주시고요. 제 분석을 Calculate Estimates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OK 사인이 다 떴죠? 그러면 분석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 View Text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걸지 않은 unconstrained 하는 모델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들어갈 거는 모델 comparison을 누르시면 표가 세 가지가 떠요. 첫 번째가 측정 동일성, 두 번째가 절편 동일성, 세 번째가 잔차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첫 번째는 기저 모형과 모델 2를 비교한 거를 보면 시민값이 보면 카이스퀘어 값이고 P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값이 1.495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측정 동일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편 동일성도 마찬가지로 P값이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차 동일성 마찬가지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와서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일성을 확인하는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다집단 차이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집단 차이 분석에는 집단에 따라서 모형의 경로 개수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에 대해 경로 간 동일한 제약을 둔 다음에 기저 모형과 제약 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합니다.